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위치에 있는지.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배터리랑 좀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렸던 거는 배터리는 이미 시장이 과점화돼 있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 전기차 충전기 또는 이제 충전 사업자라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많이 현지화돼 있거든요. 네. 현지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특히 이 CPU라는 충전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이고 전국 단위의 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진출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기업들의 충전 인프라 네. 진출 사항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SK, LG, 현대차, GS, LS, 롯데, 한화, 신세계, 삼성 빼고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삼성을 뺀 국내 네. 대기업 집단들의 각축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마다 사업 네. 초기에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GS를 필두로 하는 정유업체들은 어차피 기존 주유소들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다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렇다 보면 기존의 주유소의 전국망을 다 활용해야 될 거고 자기들이 에너지 충전 기업으로서의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GS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미 얘기네요.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SK도 마찬가지고 네. 오일뱅크도 그러네요. 그렇죠. 네. SO일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런가 하면 LG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네. 어차피 멤버십으로 운영을 한다. 멤버십 운영 경험에서 앞서고 기존 통신 고객 대상으로 마케팅 용이하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카카오 같은 또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은 네. 자기들이 앱 기반의 플랫폼 성능과 서비스 연계하는 데 가장 잘한다라고 장점을 내세우는 거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네. 충전 카드 들고 다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전기차는 정말 미래지향적인데 충전 방식은 전 근대적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죠. 좀 구시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빨리 뭐 한 가지 앱으로 통합이 되거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로 된다면 진짜 편리할 것 같고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앱도 그렇죠. 맞아요. 통합화됐고 이제 모빌리티 네. 앱이 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LG전자 같은 충전기 제조사는 어차피 자기들 제품이 전국에 구축된다. 네. 그런 전국 제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네. 결제 같은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 가겠다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PU 충전 사업자 시장 역시 통신 서비스처럼 대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돈 많고 마케팅 잘하는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기 투자와 차별적인 솔루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 중에 어느 기업이 뛰어나다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충전기는 중소기업 이런 뭐 시장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기업이 뛰어드니까 이 흐름이 바뀔 텐데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커질지 예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네. 우리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온 측면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 규모를 좀 말씀드려 보면 네. 많은 조사 기관들이 시장 전망을 얘기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203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한다. 네. 그리고 2030년까지. 2021년 규모와 비교했을 때 2030년의 시장이 무려 10배로 커진다. 2030년에 10배로 커진다요. 21년보다 2030년까지 네. 10년 동안 10배로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금액으로 따지면 2030년 대략 한 1,400억 달러 시장이니까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논리가 맞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차충비를 똑같이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이 전력 인프라 시장도 똑같은 성장률로 성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망 기관들이 이렇게 자대고 그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년 30%씩 네. 2030년까지 성장하는 시장이다. 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한 가치성 높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제 기억에 내연기관 업체들이 몇 년 이후로는 우리는 내연기관차 아예 생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정말로 전기차 비중이 앞으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우리
전기차 침투율이 그러니까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 비중이 대략 13%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2030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비중이 50%를 넘는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센터장님은 예. 혹시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수 있겠지만 네. 임원이니까 일단 회사 차를 타고 있고요. 마음대로 고르시기가 쉽지 그래서 않은. 사실 이제 제가 그 기름값을 직접 안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정말 제 차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네. 충전에 대한 불편함만 해소될 때는 전기차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성능은 내연기관차를 넘어섰어요. 네. 제로백도 빠르고 그렇죠. 진동 소음 없고요. 그런가 하면 원가 측면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네. 25년 정도가 되면 이제 배터리 원가 하락을 계기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원가가 더 싸지는 소위 코스트 패러티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네. 그때 가게 되면 성능도 좋은데 원가도 싸요. 네. 안 살 이유는 딱 하나. 충전의 불편함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충전의 불편함만 해소가 되면 네. 전기차 시대가 당연히 열리는 거고 우리가 생태계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는 이미 1년에 우리나라도 100개 이상씩 사라지고 있는 거고 네. 내연기관 차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에 대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제 돈 내고 사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뭐 가족분들의 차는 전기차로 사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은 그래도 그 내수 시장 외에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보다는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그 말씀인 것처럼 CPO 사업은 내수 중심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어차피 통신 서비스랑 똑같으니까 네. SKT, LGT가 뭐 해외에서 서비스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 단말기인 충전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SK 시그넷이 네. 가장 행보가 좀 빠른 상황이고 LG전자든 LS 일렉트릭이든 이런 대기업들은 그 전 세계 영업망을 바탕으로 네. 특히 미국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요 그룹별로 좀 진행 사항도 좀 말씀드려보면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SK그룹이 가장 빨라요. 음. 그 물론 이제 SK그룹이 그 배터리 쪽도 잘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좀 있겠지만 네. 그 SK 네트워크스가 일단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인 SS 차저를 인수해가지고 네. SK 일렉링크라는 CPO 사업자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SK 일렉링크는 지금 민간 단위로는 최대 규모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한 1,700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이 충전기 제조 쪽에서는 SK 시그넷이 가장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SK가 21년에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고요. 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미국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좀 주도하면서 네.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은 또 LG그룹이 따라갑니다. 네. LG전자와 LG U+가 좀 중심이 되고 있는데 LG전자가 충전기와 충전 관제 시스템을 맡고 LG U+가 이 CPU 충전 사업자를 맡는 형태로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LG전자는 애플 망고라는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충전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북미 급속 충전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센트릭이라는 브랜드로 충전 솔루션 사업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 CPO 사업은 원래 LG그룹 내에서는 LG 헬로비전이 담당했지만 네. 올해 연초에 모회사인 LG U+한테 사업을 양수도한 거고 그래서 LG U+가 본격적으로 이 충전 플랫폼 서비스로 확장해가고 있는데 연초에 이제 볼트업이라는 그런 앱을 출시하면서 이쪽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대기업의 진출이 굉장히 빠르고 네, 다방면으로 돼 지금 있네요. 모든 대기업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스위스 회사 ABB 예. 이 회사와 우리나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충전 그 용량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가 좀 편하겠죠. 네. 말씀 것처럼 ABB는 600kW까지 이제 그 급속 상용화를 시작을 한 거고. 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대략 한 200kW 정도 제품까지를 지금 상용하고 있는 건데 네. 200kW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충전 속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지금 대부분의 그 전국에 구축되어 있는 급속 충전기는 50kW 내지는 100kW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200kW까지는 가고 있지만 ABB가 충전 속도라든지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기 업체도 우리가 좀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네. 꼭 가져주세요.